안녕하십니까. 미대 입시 컨설턴트 구경희입니다. 이번엔 좀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 홍대 미알보 쓰는 기간이라 상담이 너무 많이 밀려서 제가 지난주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서울대 면접 영상입니다. 서울대 입시는 정시 나군에 있지만 정시이지만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라 다단계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서울대 전반적인 입시 전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면접 과정은 사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촬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울대 입시 전형 기억하시나요? 자, 일단 서울대 입시 전형은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선발을 합니다. 1단계는 수능으로 뽑는데요. 수능으로 5배수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5배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적이 40%, 그리고 전공 실기 30%,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면접이 3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중 예고를 나왔다면 학생들이 6년 동안, 최소한 6년 동안 전공을 갈고 닦았을 텐데요. 만약에 입시 기간을 따지자면 한 대략 8년 이 정도를 우리가 미술에 힘을 썼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한 전공은 2단계에서 30%이고, 그리고 교수님들 만나서 10분 동안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면접도 3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면접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앞으로 우리 2027년, 8년 이렇게 갈수록 면접은 훨씬 더 그 비중이 커지고 그 중요성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과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면접 30%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고 또 본인이 좋은 미술학도가 될 것인지를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 주로 1대3 교수님 3분 대 학생 1명 이런 그 공간에 들어가서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양화와 동양학과는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관한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디자인과 조속과는 전공 시험을 봤던 거,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이라든가 본인의 생각 등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2024년을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이 조금 줄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타 학원에 있던 학생들까지도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2004년도 입시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질문의 양이 조금 줄고 학생 개인의 어떤 특징을 많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025년, 즉 우리 지난해죠. 지난해는 또 2024년에 비해서는 포트폴리오 설명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년 수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수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나 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을 하든 또는 말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100%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가셔야 되겠죠. 그것은 면접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말고 우리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사실 면접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 학생의 메타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든가 또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또는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이며 왜 그런가요? 또는 어떻게 미술에 입문하게 됐나요? 등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 과학과 같이
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답이 맞고 틀리고가 나온다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만 대답의 유형에 따라서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어떤 예술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태도가 있는지 굉장히 드러나는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미대의 면접은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자, 제가 포트폴리오 설명 준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질문들은 대부분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소개라든가 포트폴리오 질문,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 이유, 그리고 본인들이 실기시험 봤던 그 작품들의 설명, 그리고 왜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는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 학교에 입학을 한다면 입학하고 나서의 학습 계획이라든가 작품의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그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 우리가 SOP라고 하죠. Statement of Purpose라고 해서 그 학교에 진학했을 때의 어떤 학생이 나아갈 바를 설명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것이 서울대 면접에서도 좀 많이 녹아있는 듯 합니다. 주로 첫 번째 질문이 던져지면 학생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미술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면 그 대답 속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면접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이 너무 중요하겠죠. 교수님은 생각해서 그러니까 기본 여러 가지 랜덤으로 돼 있는 랜덤으로 나열되어 있는 많은 메타인지를 묻는 질문 중에 하나를 던졌는데, 학생이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갈 틈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만의 노트에 꼭 그 내용이 뭐 엄청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꼭 기록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심으로 본인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메타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면접을 가르치기도 하고 리허설도 보기도 하는데요. 이 질문들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평이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들로부터 하나, 둘, 세 개의 질문으로 넘어가면 사실 학생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10분 동안 어떻게 그 학생을 평가하느냐라고 하시지만 정말 귀신같이 다 알게 돼요. 그렇게 선발을 해도 나중에 학교에 들어와서는 예를 들어서 작품을 부지런히 안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10분 동안 학생의 예술 철학이라든가 태도, 그리고 학생의 어떤 예술성, 재능, 이런 것들을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예술가이고, 그리고 왜 꼭 서울대에 들어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글로 꼭 남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본인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어떤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늘 하는 게 있죠. 제발 절대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즉, 뭐 10분 동안 분위기가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면접은 굉장히 편안한 면접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긴장감 있는 면접을 마친 학생들의 합격률이 훨씬 높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앞으로 뭐랄까 대답을 굉장히 잘했는데 어떤 대답 하나 때문에 모든 면접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대답이라든가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바로 첫 번째, 유화적인 태도, 그리고 유화적인 언어, 그리고 유화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 2026년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코로나 시기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죠. 그래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학년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를 겪고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학생들의 분위기를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교수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너무나 유화적이고 그 다음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화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는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취약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학과를 가르칠 때 굉장히 힘드시겠죠. 불편하겠죠. 우리는 면접을 볼 때 나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술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는 지금 면접 보러 온 학생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술성이 내가 1등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떤 태도는 절대 안 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너무나 유화적이고 수동적인 태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고 있어요 라든가 시켜서 했어요 라든가 또는 대답을 할 때 너무 클리셰적인 거 있죠. 특히 이 질문에 제가 열이면 한 9명 정도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미술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라는 질문에 10명 중에 9명의 학생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로 시작합니다. 어릴 때 미술관에 갔었습니다. 로 시작해요. 제가 이게 나쁜 대답이라는 게 아니라요. 굳이 다른 9명이 했던 답을 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몇 달, 한 두어 달 생각할 기간이 있잖아요. 두어 달이 아니죠. 우리 면접은 한참 있어야 되니까 아직 몇 달 동안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그 과정을 생각해 냈으면 좋겠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해 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유화적인 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끝마다 엄마가요 엄마가요 이런 말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그날만큼은 엄마가요 엄마가요를 빼고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엄마가요 엄마가요 라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발 그 면접 당일만큼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곧 내 세상을 펼칠 나만의 세상을 펼칠 대학에 입학할 거의 20살이 다 된 성인이다 생각하시고 좀 더 성숙한 태도로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그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 면접은 대략 10분 정도 이루어진다. 제일 처음에 하는 질문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는 답이 너무나 중요하다. 포트폴리오와 전공 실기 설명 외에는 굉장히 메타적인 질문을 처음에 던진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답은 지나치게 유아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너무 전형적인 클리셰적인 답을 하는 것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오늘 이 말 처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